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4년차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가졌습니다. 모두 121명의 목회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제한돼 교육 현장에도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이 온라인 가정 방문 캠페인을 진행하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학대학들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신학대학의 구조조정 방안을 짚어봅니다.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로 어린이와 청소년, 아무 잘못 없는 민간인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성공회 사제 데이비드 브랑탄 신부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4년차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가졌습니다. 모두 121명의 목회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뒤 거행하는 첫 축도. 신대원 생활과 힘들고 고달팠던 전도사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목회자로서 시작하는 다짐도 새롭게 합니다. 성직자의 긍지를 가지고 청빈 생활과 경건 생활로 일관하며 자주 가는 생활로 본이 되겠습니까? 네. 목사로 부름을 받은 신임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 그저 한 명의 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에 충만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이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가정들이 많이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은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또 자녀들도 복음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선배인 한기채 총회장도 상생을 강조하며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과 더불어 소명을 이뤄가는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지 경쟁자가 아닙니다. 창조적인 공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고 21세기는 더구나 우리가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올해 기성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는 모두 121명. 기성총회는 매해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를 성대하게 치러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목사 안수식을 1부와 2부로 나눴고 가족도 1명만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 새롭게 목회의 길에 들어선 목회자들의 앞날을 응원해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교육 현장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이 온라인 가정 방문 캠페인을 진행하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조숙진 교사. 방과 후엔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가정 방문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학부모 방문 상담과 공개 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부모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태도를 고치고 집중 잘하고 이런 거가 아주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바람직하게 3학년 생활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한 달 동안. 30여 분간의 온라인 가정 방문은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 한 명 한 명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염려스러워하시고 기대하시는 바, 또 아이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담임하는 동안 잘 살펴봐야 되는지 그런 계획이 서게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학급 운영에 대한 궁금증과 코로나 상황에서 염려되는 점 등을 자유롭게 나누며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학생들 또한 선생님과의 1대1 소통을 통해 친밀도를 높이고 관심과 돌봄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기쁘죠. 교육자와 부모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좋은 교사 운동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다. 그러려면 우리 교사들이 좀 먼저 한 발 더 움직여서 학부모님들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교육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노력하는 만큼 또 이제 학부모님들도 우리 선생님들을 더 믿어주시고.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바른 교육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신학대학의 현실을 어제 이 시간에 짚어봤죠. 오늘은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신학대학의 구조조정 방안을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기독교대학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 계획을 발표한 자리. 총 14가지 정책을 소개하면서 세 번째로 소개한 주요 정책은 신학교 통합 추진이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변화,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신입생 숫자가 입학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리의 3개 신학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신학교 통합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가 됐습니다. 감리교 내부에서 신학교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0여 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갖고 논의가 됐는데 이미도 배출된 수많은 동문 목회자들이 있어서 우리 학교의 역사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데서 오는 약간의 어떤 그 불평들. 감리교는 이미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2023년 2월까지 신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태여서 향후 신학교 통합을 이룰 구체적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교단 산하에 7개 신학대를 두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목회자 양성 과정인 신대원 과정의 인원수를 조정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이미 수년 전 신대원 모집 정원을 12% 감축한 바 있는데 신대원 지원자 감소 현상이 지속되자 추가로 모집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일단 신학대학원 정원 수를 자체적으로 좀 줄이자. 그래서 이제 그 정원을 학교마다 좀 사정이 다르지만 이렇게 좀 또 줄여야 되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그런 논의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통합총회의 신대원 구조조정 논의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7개 신학교 학생들이 주로 지역교회 부교역자로 헌신하는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학대학들이 대체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어느 교단 신학교든 학생 수를 줄이자는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경영적인 관점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요. 목사 후보생들을 교육시키는 것 이상으로 평신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목회자 후속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그렇게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죠. 학령 인구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으로 각 교단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오랫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신학교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과거의 논의가 미래를 위한 선제적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당장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교 구조조정 문제는 한국 교회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각 교단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로 어린이와 청소년, 아무 잘못도 없는 민간인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불복종 운동에 나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인권, 생명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성공회 데이비드 신부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성공회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미얀마 성공회 데이빗 브랑탄 신부. 데이빗 신부는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고 이에 불복종하는 시민들을 향해 군인들이 총을 쏴 쿠데타 이후 60일 만에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신부는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면서 개별 국가가 인권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보호 책임 R2P 원칙을 하루빨리 미얀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쿠데타 문제에 대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이 국제 쪽에 도움이 많이 원하고요. 그 UN 같은 그리고 UN의 이 R2P 영어로는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 그 내용으로 미얀마에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미얀마 사람들이 이 R2P를 빨리 오면 지금 이 쿠데타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많이도 기대하고 많이도 원하고요. 데이빗 신부는 또 지난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증인으로 참석해 미얀마 시민들의 안전과 체포된 정치인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제보된 이 정치자들과 아마 여러 시민들을 빨리 석방하기 위해 두 번째는 여러 이 공무원들과 이 시민 그분들을 위해 그분들을 안정에 위해 데이빗 신부는 이어 그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미얀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한국교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미얀마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심정은 그저 울고 싶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너무 마음이 안 좋고요. 우리 미얀마에 위해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 아프고 오고 싶어요. 네, 죄송합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CBS가 창립 62주년을 기념해 소망 콘서트를 개최하고 관객들에게 봄을 닮은 음악을 선물했습니다. 제주와 포항, 부산 지역 교계들의 정기총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대구 CBS가 창립 62주년을 기념해 소망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선 재즈 보컬리스트 정은주와 싱어송라이터 박기영, 그리고 가수 정동하가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최소한의 인원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콘서트는 네이버 칸타빌레와 대구 CBS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예장합동 제주노회는 110회 정기회를 열고 성산서부교회 김우영 목사를 신임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제주노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노회가 또 목사님들과 함께 발맞춰서 또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예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협력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성찬식을 생략하고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경동노회는 제155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포항 예찬교회 엄성호 목사를 신임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포항노회도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50년사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포항노회는 노회 50년사를 총회본부와 전국노회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부산 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김옥희 권사를 선출했습니다. 우리 전 회장님과 우리 실행위원들 또 우리 지혜 모든 우리 회원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선교, 봉사, 교육이라는 3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또 부산 남노회 여전도회가 마중물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산 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라는 주제로 선교와 봉사, 교육이라는 3대 목적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늘 13일 서울 여의도 총회회관을 비롯해 전국 20여 개 지정된 교회에서 제110차 임시총회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총회 규약 개정과 원로 목사 지원권 등을 논의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 6일 필리핀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배경모 선교사 부부를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갖고 격려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교회 등 수많은 책을 저술해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신학자 한스 퀸 박사가 현지 시간 6일 독일 튜빙겐 자택에서 93세로 별세했습니다. 한스 퀸 박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최연소 신학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청년들을 강사로 세워 초등학생들의 생명 존중 교육에 나섭니다. 강사로 선발된 청년들은 올해 말까지 초등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등의 생명 교육을 실시합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